예, 이번 시간에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그 연말정산의 결과물을 우리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이론적인 부분 살펴본 후에 세무사랑 프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입니다. 교재는 12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도퇴직자의 경우에 언제 연말정산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 2020년도에 중도에 퇴직했으면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한다라는 거고요. 퇴사 시까지 발생한 특별공제나 특별세액공제, 공제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게 실무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실무상으로는 적용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관련되는 정보가 있으면 공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특별공제 중에 건강보험료나 실무상으로 적용하는 부분 중에 건강보험료는 적용을 합니다. 자,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험료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대장상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보험료 공제라든가 보험료세액 공제라든가 의료비세액 공제, 신용카드 사용에 이런 정보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미공제 시에는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20년도 중도퇴직자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21년도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퇴직자, 즉 20년도에 연말정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퇴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년 연말정산은 21년 2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21년도에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죠?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1년도 1월 달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별도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착각하셔갖고 2020년도 근무하던 직원이 2021년도 1월 달부터 연말정산 사이에 퇴직하면 중도퇴직자로 해서 연말정산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도 귀속분은 중도퇴직자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완벽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전년도 연말정산과 당해 연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이 두 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27페이지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연말정산 내용의 급여대장 반영과 관련되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는 1월 급여를 2월 10날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2월 급여를 2월 25일 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내용을 언제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1월 달 급여를 2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되죠? 원천징수 신고는 3월 10날까지 신고죠. 신고는 3월 10날까지입니다. 그죠? 3월 10날까지고 마찬가지로 2월 달 급여를 2월 25일 날 지급하면 신고도 신고도 3월 10날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때 신고를 하죠. 그러면 3월 10날까지니까 우리 연말정산 시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말정산 시기는 2월 달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2월 달 급여를 2월 달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걸로 보고 2월 말까지 연말정산해서 3월 10날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3월 10날까지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월분 급여 원천징수액과 함께 연말정산 내용을 신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월달 급여를 2월달에 준다. 즉 1월달 급여는 1월달에 주고 신고가 끝났다라고 하면 2월달 급여를 2월달에 줄 때 3월 10날까지 2월달 급여 신고하죠. 이때 2월달 급여와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연말정산분을. 그죠? 자, 요 과정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31페이지의 내용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환급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환급을 해주는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월에 다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자가 평소에 받는 월급 수준이 있는데 추가 납부세액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납부세액을 너무 많이 공제를 해버리면 2월 달에 받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관련되는 소득 수준에서 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생활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는 133페이지고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나누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납 신청 절차는 대상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분납 의사 표시를 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분납 기간 중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퇴사 시에 남아있는 분납 금액은 전액 다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분납을 할 때 지방소득세와 농특세도 어떻게 되느냐? 동일하게 분납이 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원천징수는 월별 납부자가 있고 반기별 납부자가 있습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는 과정이죠. 그런 경우에는 분납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납은 2월, 3월, 4월까지 3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건데 7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어느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분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제 적용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28페이지가 되겠고요.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적용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원 등록에서 중도 퇴사한 직원의 퇴사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기본 사항에 보시면 우리 송아지 직원이 중도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퇴사 일자 2020년 예를 들어서 5월 25일 날 퇴사를 했다면 이렇게 퇴사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퇴사 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퇴사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퇴사 직원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백두산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 직원이 2020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31일 날 기준으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자, 퇴사 일자부터 입력을 하신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백두산 직원 같은 경우에 12월 25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마감이 되어 있네요. 마감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취소를 하고 백두산 직원은 퇴사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자, 퇴사자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F7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F7번 퇴사자 정산 누릅니다. 누르면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관련되는 정보가 뜹니다.
관련되는 정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 적용할 내용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만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직접 여기에 등록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사항은 등록하지 않겠지만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신 이후에 급여 반영이라고 해서 급여 반영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정산 소득세 환급 금액에 대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상당 부분 급여 자료에 중도정산 적용함이라고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F7 중도퇴사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급여 반영이라고 했고요. 급여 미반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자, F7 중도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급여 자료에 반영한다면 반영하시면 되고요. 연말 삭제라고 하는 부분은 정산했던 내용을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직원 중도퇴사한 백두산 직원에 대한 재계산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재계산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다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12월 25일 날 해서 급여 5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200만 원 등록을 하고요. 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계산이 지금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 급여 재계산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앞에서 이미 등록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까지 자동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조금 미스가 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원래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는 추후에 업데이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23만 650원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23만 650원이 나올 겁니다. 23만 650원. 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7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도정산을 하게 될 때, 퇴사월 소득세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퇴사월 소득세 반영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퇴사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를 주형 근무지 기납부세액에 합산 반영합니다. 예라고 누르게 됩니다. 그죠? 예라고 누르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급여 반영이라고 누르게 되면 퇴사월에 대한 급여 원천징수세액 반영하고 하단 부분에 중도정산과 관련되는 추가 납부세액까지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도퇴사자 정산에서 퇴사월 소득세를 반영을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맨 하단 부분에 있는 징수세액 금액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제총액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송아지 직원에 대한 부분 보시면 소득세 80% 지방소득세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공제총액 마이너스 11,860원이 있죠. 자, 이 부분 중도정산을 하더라도 퇴사월 소득세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총액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도퇴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F8 마감을 통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우리 급여 관련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급여 관련해서
불러오기를 새로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부분 67만 9,760원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 중도 퇴사자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송아지 직원에 대한 5월달 부분 급여도 있습니다. 5월달 중도 퇴사자 관련되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확인을 하게 되면 중도 퇴사자 1명 있고요. 마이너스 26만 1,200원 환급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도 퇴사자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반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연말정산 관리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맨 왼쪽에 계속 근로자와 중도 총괄이 있습니다. 자, 중도를 보시게 되면 백두산 송아지 관련되는 부분이 중도 퇴사자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갑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서 중도 퇴사자에 대한 부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용들을 조회하면 백두산 송아지 관련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서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급여 관련해서 급여 자료에 2월 달에 우리 급여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급여를 반영하는데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을 급여대장상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관련되는 부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추가자료 입력 중에 전년도에 2019년도에 연말정산을 완료를 했겠죠. 그죠? 완료된 연말정산 보시면 백두산은 153만 7,760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고요. 안기부 49만 5천원, 송아지 환급, 속리산 환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정보들을 급여대장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직전 연도 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언제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2월 달 지급하는 급여대장에 함께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달 급여를 2월 25일 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월 달 급여 반영하실 때 연말정산분에 대한 반영은 F7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한 부분 옆에 역삼각표가 있죠.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연말정산과 분납 적용이 있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SFU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 선택해서 오른쪽에 넘버 옆에 보시면 사원코드 옆에 콤보 박스가 있습니다. 이 콤보 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 연말정산 관련되는 자료 불러옵니다. 그러면 직전 연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불려져 옵니다. 이 내용을 사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이라고 해서 선택을 합니다. 적용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백두산 관련해서 연말정산 안기부, 송아지 환급, 속리산 환급 관련되는 부분 전부 나타나죠. 그리고 연말로 표시가 됩니다. 연말로 표시가 되고 요건 총액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2월달 2020년도 2월달 해서 정리를 합니다. 분납 적용하겠느냐? 분납 선택을 안 했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관련해서 4사람에 대해서 총 환급 금액은 97만 2,980원이 환급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나오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연말이라고 하는 신고 구분에 연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뒤쪽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분납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동일하게 2월달 급여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 날 급여 관련되는 부분 해서 F7 중도 퇴사자 정산에서 F11 분납 적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자료 불러옵니다. 전체 선택해서
직전 연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들어있는 자료 불러옵니다. 자, 불러온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분납 계산이라고 있죠. 분납 환급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금액을 3차에 나누어 동일하게 계산 반영되어 기존 금액은 삭제된다. 반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환급 참고사항에 보면 환급 금액의 경우 분할 계산하지 않고 환급분으로 전액 반영되고요. 10만 원 이하 분할되지 않고 1차 분납으로 전액 반영. 금액 계산으로 인한 절사되는 금액은 3차분으로 반영이 된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환급되는 부분은 1차분에 그 다음에 10만 원 넘는 분들은 자동으로 분납 계산돼서 1, 2, 3, 4월 달까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분납 적용이라고 눌러보겠습니다. 자, 분납 적용을 누르게 되면 반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백두산은 어떻게 되죠? 분납세액으로 해서 중간에 보시면 분납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안기부도 분납이 되고요. 속리산 마찬가지로 환급 금액은 10만 원 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여대장을 분납 처리하신 경우에는 분납 적용을 하신 다음에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2월 달 급여 처리를 합니다. 자, 2월 달 자료 불러오지 않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안 불러오고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적용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급여대장상에 분납을 적용을 했죠. 예라고 누릅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정산 총 환급 금액은 순액으로는 97만 2,980원이지만 분납 적용한 사람은 135만 5,270원 분납했고요. 그래서 납부해야 될 금액은 환급 금액 232만 8,25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분납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말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납이 이루어진 경우에 3월 달 급여 대장으로 갑니다. 자, 3월 달 급여 대장에 가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백두산 안기부 같은 경우에 분납세액이 있죠. 이 경우에 3월 달 급여 처리하실 때 F7 옆에 역삼각표를 통해서 분납 적용 금액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납 적용을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분납 적용을 하시게 되면 분납 적용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안기부 분납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분납으로 처리가 된 것을 3월 달에도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달입니다. 4월 달도 분납 기간에 있죠. 분납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분납 금액이 4월 달은 제가 급여대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자, 3월 달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연말정산에 분납 금액, 납부해야 되는 금액 있죠?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금액 반영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2월 달 급여는 그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3월 달 급여 같은 경우에 반영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 F7 옆에 있는 역삼각표를 통해서 분납 적용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분납을 수동으로 지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나중에 업데이트하면서 그러니까 2월 달 급여 신고할 때 연말정산 부분을 분납으로 신청했다면 급여 자료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기능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중도 퇴사자 급여 자료와 연말정산자에 대한 급여 자료를 반영하는 과정들을 정리했습니다.